조주록 510척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주 스님께서 어느 날 바깥 포행길에 나가셨는데 길에서 노파 할머니가 바구니를 들고 오는 것을 보고 그 노파 할머니께 조주 스님께서 물었습니다. 어디를 이렇게 가시냐? 그러니까는 그 노파가 하는 말이 조주의 죽순을 훔치러 갑니다. 그러니까 조주 스님께서 말씀하기를 갑자기 조주가 앞에 나타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조주는 주인이니까 주인이 앞에 나타나면 네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 노파 할머니가 조주 스님을 한 대 때렸습니다. 네, 한 대 맞은 조주 스님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할머니가 조주 스님을 능가한 것인가? 아니면 조주 스님이 할머니한테 당한 것인가? 죽순을 그러면 뺏긴 것인가? 앞에 안 뺏긴 것인가? 이 문제를 이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그런 공안입니다. 그 문제고, 그 유방이와 항우에 대한 비유도 많이 이야기했고, 오늘은 이제 그 문제에 대한 거를 무준범이라는 선사가 거기에 대해서 송을 붙여서 이렇게 나는 한번 말씀을 붙여보겠다 하고 송을 붙인 게 있습니다. 그 송이 어떤 거냐 하면 철마가 가편 상주루하고 하여 자지 간양주 시비장단 구재료하고 서철 서절 종난 사후투로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여 주루에 술을 갖춰놓은 그 누각에 더 오르고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더 해가지고 술을 다 누각에 달 갖춰놓은 그 누각에 주루에 더 올랐단 말이에요. 오르고 그 자리에 앉아 양주시를 더 바라보는 것이 어떠한가. 옳거니 그러거니 기니 짧으니 시비장단을 다
잘라버리고, 지가 훔친 거면 지가 지는 밤에 뭘 훔치가잖아요. 그 방에 가서 뭘 훔치잖아요. 지가 훔치면 끝내 개가 훔치는 것과 같지 않음이로다. 지가 훔치는 것은 개가 훔치는 거하고는 같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네요. 이게 그 조주 스님하고 노파 할머니하고 서로 주고받고 대담했는 거기에 대한 것을 무준범 선사는 이렇게 개성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또 한거군이라는 선사가 송을 해서 덧붙였습니다. 상견우 무상 초고하고 난시 변장 불상효로다. 서로 만나도 또한 서로 무례함이 없나니, 서로 만나서 무례한 게 없다니라. 무례함이 없나니 뺨을 갈겨도 서로 그 넉넉하지 못함이로다. 그것도 다 넉넉한 건 아니다. 사량 계양 무자미이르니 막시조주 신명초하라. 생각을 하는 모양이라면 맛이 없을 것이니, 생각을 하는 모양이라면 맛이 없을 것이고, 조주의 몸과 목숨을 부르려고 하지 마라. 조주의 몸과 목숨을 불러내려고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서로가 통하는 자리에 이랜들 저랜들 다 서로 개합이 되고 통하겠다. 그래서 그런 무리한 게 없다 이게죠. 무리함이 없고, 또 뺨을 갈렸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다 넉넉한 건 아니다. 생각을 하는 모양이라면 맛이 없을 것이니 조주의 몸과 목숨을 불어내지 말라. 이것도 아주 간단하게 그 두 분의 대화를 나눈 데 대한 것을 그렇게 간단하게 드러내서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 이제 많이 설파를 이렇게 설파를 해서 가르쳐 주는 말이에요. 다 이거는 여기에서 여러분이 쉽게 가르쳐 주는 말이기 때문에 다 알아들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선문 염송의 453책에서 조주에 대한 것을 말씀을 또 합니다. 삽계익이라는 분이 송을 하되 기년강단 대산로하여 간진행인 주남북고 무단당인 조주관하야 투덕 순회 불성주기로다. 군 불견과 변화씨가 수덕 일장령이나 월각 일상족이로다. 몇 해를 오대산 길목을 가로막고 앉아서 그 노파가 보통 그런 평범한 이런 서민 할머니가 아니고 아마 대단한 할머니 모양입니다. 그분이 몇 해를 오대산 길목을 가로막고 앉아서 행하는 사람들을 남북으로 달리는 걸 모두 보았는고, 무단으로 조주의 관문에 들어닥쳐가지고는 무단히 그냥 조주의 관문에 막 들어닥쳐가지고 죽순을 훔쳤지만은 대나무는 이루지 못했음이로다. 대나무는 이루지 못했음이로다.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변화씨가 비록 한바탕 영화는 누렸으나 두 발꿈치를 잘린 것을 어떻게 하리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여러분이 알아차리느냐 이게. 이거는 해석을 다 해놓은 거라. 두 사람의 대화한 데 대한 것을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끔 설명해 놓은 겁니다. 설명해 놨는데도 이걸 못 알아듣는다면 말이 안 되지. 몇 해를 오대산 길목을 가로막고 앉아서 행인들 남북으로 달리는 걸 모두 보았는고 무단으로 조주의 관문에 들어닥쳐서는 죽순을 훔쳤지만은 대나무는 이루지 못했음이로다.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변화씨가 비록 한바탕 영화는 누렸으나 두 발꿈치가 잘린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 뭔 소리요? 변화씨 알죠? 그건 뭔 말이죠? 그건 뭔 말이죠? 발목을 잘랐어. 영화를 누렸다 이게죠. 그런데 왜 여기에 조주스님하고 할머니하고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이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여기에는 그 숨어있는 의지가 있습니다. 숨어있는 그 의지를 바로 보고 여러분이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 숨어있는 뜻을 누설을 해가지고 밝혀서 얘기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걸 해주면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청기누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들이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바로 보고 판단하느냐, 이것이 이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한 안목, 견해 안목이 지혜가 어느 정도인가, 나의 지혜가 있나 없나, 내가 지혜가 있나 없나, 판단할 만한 능력의 지혜가 있나 없나, 이거를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확인을 해보고 본인에 대한 문제점, 내가 참 이게 이런 문제가 내가 크구나, 이 문제점을 어떻게 빨리 해결해야 될까? 거기에는 더 말할 것 없이 아주 더 큰 생명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의기, 그런 큰 분심과 의기를 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본인들 자신에 대한 문제를 한번 판단해보는 그런 좋은 시간입니다. 왜 변화씨가 비록 한바탕 영화는 누렸으나 두 발꿈치가 잘린 것을 어떻게 하냐? 두 발꿈치가 잘렸다. 이게 뭐겠어요? 두 발꿈치가 잘렸다. 또 두 발꿈치를 왜, 두 발꿈치는 뭐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에 조주 스님이 뺨을 한 대 맞고 무견이 돌아가서 갔다. 그런데 조주의 두 발이 잘렸단 말이요. 할머니 노파의 두 발이 잘렸단 말이요. 도대체 무슨 말이요?
이러한 숨어 있는 의지를 바로 간파해 봐야 돼. 나는 이게 그런 게 반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제가 반은 설명을 해 주니까는 나머지는 여러분이 판단을 해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설두연이 염을 하되 호장을 변한 양장이라도 무감처로다. 설두연이 염을 해서 말하기를 좋은 따기로다. 참 좋은 한 대 따기를 멋지게 때렸다. 바로 2대 한 대 더 때렸을지라도 간파할 자리조차 없을 것이로다. 감당할 곳이 없을 것이다. 한 대 더 때렸더라도 감당할 곳이 없을 것이다. 법진일이 말하기를 그 차하에 영거 설두염하고 법진일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이어서 설두의 염을 들어 말하였다. 사가 이르되 설두가 임마거도가 설두가 이렇게 말한 것이 또한 일러보라. 조주의 분상인가 노파 할머니의 분상인가. 시자 새 점검관 하라. 자세히 점검해 보라. 법진일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이어서 설두의 염을 들며 말하였다. 앞에 그 설두가 말한 그걸 말해서 하는 말입니다. 설두가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 말해보라. 그게 참 좋은, 한 대 때린 것이 좋은 따기로다. 한 대 더, 2대 더 때렸을지라도 감당할 곳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조주의 분상에서 말하는 것인가? 안 그러면 노파의 본분인가? 자세히 여러분이 점검해보라. 이 말이죠. 또 백운연이라는 선사가 상당해가지고 법당에 올라가 상당해가지고 법상에서 이 말을 들어 이르되 조주 휴거하니 조주는 그만 말없이 돌아가서 쉬니 부지 중중은 알지 못하라 대중한테는 어떻게 그를 상냥하는고. 백운이 이 요게 소식하여 이 소식을 들어내서 기요 중인 공지하리라. 정말로 귀하게 중요하게 많은 사람에게 한 가지로 알리리라. 파자는 노인 할머니 노파는 수행 정령이나 비록 정령 바른 명령을 행함이나 일생 불효라. 일생에 마치지 못하고 조주는 피타 양장이나 비록 2대 따기를 맞았다고 할지라나 교단 아가니로다. 그 어금니를 꽉 다물고 가미로다. 노파는 가히 가는 길에 일신이 가볍기가 나무잎이되어 갔고 조주의 높은 이름은 천고의 무기가 태산과 같음이로다. 백운년이라는 분이 상당해가지고 이야기를 듣고는 말하였다. 조주가 그쳐버렸으니 조주가 그 따기마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아서 갔으니 알지 못한 대중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 이걸 해야 될 것인가? 내 백운과 약간의 소식을 들어낼 것이니 여러분들이 모두 알게 되길 바란다. 내가 그럼 알게끔 한번 드러내 얘기해 주겠다. 알 수 있도록. 노파는 비록 바른 법령을 시행했으나 일생 동안 알지 못하였고 노파는 비록 바른 법령을 법령을 시행했어. 우리가 세상에 검찰 동원해서 법안을 법령이잖아 다.
바른 법령을 할머니가 시행을 해서 했으나 일생 동안 알지 못하였고, 조주는 뺨을 2대 맞았으나 어금니를 꽉 다물었다. 조주는 뺨을 2대 맞았으나 그 어금니를 꽉 다물고 돌아서서 갔다. 노파가 가는 길에는 노파가 가는 길에는 몸이 가벼워 아주 가볍기가 낙엽이 나무잎이 착 바람에 날려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가볍다. 노파가 가는 길에는 한 몸이 가볍기가 나무잎 같다고 말할 것이고, 그렇게 말할 만하고, 조주의 높은 명성은 천고의 무겁기가 태산과 같음이로다. 네.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백운병이 마지막 결구를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자수라는 분이 상당해가지고 이 말을 들어서 설두의 염을 또 연달아 드러내서 설두 앞에 설두신이 말한 것을 또 말한다. 이게 그거를 사가 이르되 무간파처야 조주처야 노파를 간파할 자리가 없는 것인가? 조주를 간파할 자리도 없는 것인가? 해림이 금이래. 해림이 내가 금이래. 인제 경찬하야. 해림이가 오늘 공양으로 출근하는 길에 여러분들을 위하여 간파해 시험해 보겠다. 내가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한번 점검해서 간파해 보겠다. 파자는 무심 투주 수순이나 노파는 죽순을 훔친 마음이 없었지만은 노파는 죽순을 훔칠 마음이 없음이나 악성이 그 나쁜 소문이 천하총림의 두루함이요. 조주는 유실 간방이나 조주는 간문을 방어하지 못하고 도적을 지키려면 간문을 방어를 잘해야 될 거 아니라 서울 도성에 들어가려면 간문이 있잖아. 성문에 앞에 딱 지키는 병사가 딱 지키고 있는데 아무나 못 들어가지. 근데 이건 이제 조주는 간문을 방어하지 못하고 저자에서 독수에 걸렸습니다. 독이 들어있는 손, 독수에 맞았다기라. 독수에 걸렸음이로다. 비록 그렇지만 편의에 떨어지는 것이 곧 편의를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에 이 마디 여기 이제 중요한 겁니다. 편의에 떨어지는 것이 곧 편의를 얻는 곳이니라. 여기 이제 결말을 지어주는 말입니다. 자세히 여러분이 들어보면 공부를 내가 얼마만큼 했는가 안 했는가에 따라서 이 문제를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차등이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해서 지혜가 상승된 사람은 이런 말 하면은 척척 기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가 안 되고 지혜가 없이 꽉 덮이가 막혀가지고 구름 덮이듯이 꽉 덮여가지고 어두침침한 속에서 그냥 졸음만 설설 오듯이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무슨 자다가 뭐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지 뭔지 우리는 도대체 모르겠다. 이래거든. 이게 답답할 수가 없는 기라 이거 그러니까 노파를 간파할 자리가 없는 것인가? 조주를 간파할 자리도 없는 것인가? 내 해림이 내가 오늘 공양으로 출근하는 김에 여러분들을 위하여 간파해가지고 시험을 해보겠다. 노파는 죽순을 훔칠 마음이 없었지만 나쁜 소문이 벌써 총림에 두루 퍼졌으며 조주는 간문을 방어하지 못하고 저자에서 독의 손, 독이 있는 손, 독이 묻어 있는 손을 독수에 걸렸음이로다. 독수에 걸려서 한 대 맞았다. 비록 그렇지만 편의에 떨어지는 것이 곧 편의를 얻는 곳이니라. 이 말이 참 중요해요. 할머니는 죽순을 훔칠 마음이 없었지만 이미 나쁜 소문이 천하에 두루 퍼졌고, 조주는 간문을 방어하지 못해서 저자길에서 독수에 걸려서 맞았다. 딱 이래 그러면 이 둘 다 이게 좀 그렇잖아. 그런데 이거를 결론에 가서 딱 아주 멋지게 합니다. 결론을 뭐냐? 그래 놓고는 비록 그렇지만 편의에 떨어지는 것이 곧 편의를 얻는 곳이니라. 요거 가지고 결론을 깨끗하게 쫙 내려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광심이라는 분이 또 염을하되 조주는 가히 건수 누대의 편점을이요 조주는 물가의 누대가 달을 독차지했다고 할 만함이요. 조주는 물가의 누대, 누각의 그 누대 있잖아. 누각의 누대에 아주 높은 누대가 말이야. 아주 조주는 물가의 높은 누대가 달을 독차지했다고 할 만함이요. 높은 누대에 올라와서 그 강물에 비치는 달 모델이 참 멋지잖아요. 조주는 물가의 누대가 달을 독차지했다고 할 만함이요. 저 노파는 양지의 꽃나무가 쉽게 봄을 맞은 격이라고 할 만하다. 할머니는 할만하다. 점검해 볼진데, 점검은 내가 그걸 점검을 해보니 말이에요. 해볼진데 바야흐로 서쪽 호수의 3월 풍경이로다 이랬어요. 어때요? 멋집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뭐 멋진 건지 안 멋진 건지 모르겠지요. 예?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지. 아무리 좋은 비방약을 좋은 걸 줘도 그게 뭐 소용이 없어요. 그렇잖아. 조주는 물가의 누대가 달을 독차지했다고 할 만하고, 저 노파는 따뜻한 양지의 꽃나무가 쉽게 봄을 맞은 격이라 할 만하다. 점검은 내가 점검해 볼진데 바야흐로 서호의 3월 속에 그 좋은 풍경이로다. 한마디 했잖아. 이렇게 한마디 해줄 줄 알아야지. 염송설화에도 그랬습니다. 조조선님께서 밖에 나갔을 때 어떤 노파가 바구니를 들고 가는 것을 보고 물었다. 어디를 가는가? 조주의 죽순을 훔치러 갑니다.
갑자기 조주를 만나면 어떻게 하겠는가? 노파는 다가와서 뺨을 한 대 가리겠다. 선종 송고 연주의 선문염송에 각각 나오는 말인데 마지막 문장에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송고 연주하고 선문염송하고 좀 잠깐 차이가 있어요. 글이. 조주가 노파에게 물었다. 어디를 가시는가? 노파가 말하였다. 조주의 죽순을 훔치러 갑니다. 갑자기 조주를 만나면 어떻게 하겠는가? 노파가 얼른 뺨을 한 대 때리거늘 조주가 이내 그만두었다. 예, 요렇게 그만두었다. 여기 이제 그 끄트머리 좀 다릅니다. 이게 조주가 그만 일체 말이 없이 돌아서갔다. 그러니까는 조주 죽순이라는 것은 창 아래 있는 한떨기 대나무로 이는 몹시 조주가 아끼는 것이었다. 조주 스님 창뜰 앞에 아주 좋은 대나무와 죽순이 있는데 그건 조주 스님이 묵시 아끼는 것이다. 갑자기 조주를 만나면 어떻게 하냐는 그거는 주인이 있으면 너는 어찌할 것인가 하는 그 말이다. 얼른 뺨을 한 대 때리는 것은 눈앞에서 조주의 죽순을 훔쳤다는 말이다. 뺨을 그냥 때린 게 아니라 벌써 나는 훔쳤다. 다 가르쳐주네. 전부 이거 다 가르쳐주는 말이 설파해서. 왜 뺨을 때렸냐? 갑자기 조주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밤에 뺨을 때렸단 말이야. 얼른 뺨을 한 대 때린 것은 뭔 뜻이냐? 왜 때렸냐? 벌써 죽순을 나는 훔쳤다라는 그런 것이다. 이내 그만두었다는 것, 조주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만두고 돌아서는 건 그건 뭐야? 왜 그래 갔느냐? 곧바로 무한함을 얻은 것이다. 곧바로 무한한 것을 얻은 것이다. 이 말. 전부 다 가르쳐주고 설파해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설파에 가르쳐주는 이거를 여러분이 진짜인 줄 알고 알아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여러분이 거기구나. 이걸 다 막아주고 가잖아. 그러면 여러분은 그거를 할로 축계라고 그래 이제. 개가 남의 침 뱉은 것만 핥아 먹잖아. 개는 침을 뱉어 몰려가서 침 핥아 먹잖아. 그거 되겠어요? 이런 말을 얼른 담아가지고 가는 사람은 개가 침을 뱉은 거를 핥아가는 거와 마찬가지. 여러분이 개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 말을 하기 뺨을 때린 게 그게 이제 그러면 내가 벌써 훔쳤다 이 소식이고 이 말을 해 그런 뜻이구나. 이제 말했지. 이건 거기구나 얼른 담아가지고 가잖아. 그거는 침 뱉은 거를 핥아먹는 개와 같다. 그랬어요. 이런 말을 했을 때 분명히 이거는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나는 그렇게 됐을 때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자기의 자신에 대한 안목을 내놔야 된다. 이게 중요해. 거기 여러분이 이제 개도 아니다 이게. 여우가 아니다 이게. 이제 사자다 이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조주신이 마음 말을 안 하고 돌아서 간 건 뭐냐 그러면 이게 그것은 곧바로 무한함을 얻은 것이다. 이래 나왔네. 그러니까 그런 기구나. 또 이렇게 알아듣지? 이거를 그렇게만 알아듣고 가져가면은 여러분이 전혀 넓은 수가 없어요. 이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나는 그러면 어떻게 얘기 한마디 할 것인가? 여러분의 한마디 할 수 있는 안목, 그 견해가 그게 참 중요한 거라. 그게 아주 중요해. 그거를 내놓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는 해인신이 송을 해가지고 말하되 활을 당겨 바로 쏘는 이의 위세 감당하기 어려움이요. 활을 당겨서 바로 쏘는 그 위세를 그 감당하기 어려움이. 범을 함정에 빠뜨리는 깃털 그 이치 최고로 뛰어남이로다. 망궁직세 사난당이요 함오직이 이 최장이로다. 수시 탐타 일림이나 수지 실각 반연한고 반연한고 활을 당겨서 바로 쏘는 위세에 감당하기가 어려움이요. 범을 함정에 빠뜨리는 깃털 그 이치가 최고로 뛰어남이로다. 비록 남의 쌀 한 토를 탐내기는 했으나 도리어 반년의 양식 이런 줄 누가 알리요. 쌀 한 토를 비록 남의 쌀 한 토를 탐내기는 했으나 도리어 반년에 쌀 한 토를 탐내가지고 반년이면 1년이면 6개월 아니에요. 반년이 그렇지요? 반년이라 이 말. 반년 양식을 이런 줄을 누가 알아요? 이거 참 좋은 말이다. 이게 참 좋은 말이다. 일꾼은 파자나 일꾼은 높아요. 이꾼은 조주며 아래는 이 뜻을 밝힌 것이다. 제1군은 노파를 말하는 것이고 제2군은 조주를 말하는 것이며 그 아래의 구절들은 이 뜻을 다 밝힌 것이다. 삽계에게 송을 했습니다. 기년 자단 대산노하여 간진행인 주남북고 무단히 당이 조주관하여 투덕 수녀 불성주기로다. 군 불경과 변화씨가 수덕 일장이나 즉각 일상족이로다. 몇 해를 오대산 길목을 가로막고 앉아서 행인을 남북으로 달리는 걸 모두 보았는고 무단으로 조주의 관문에 들어닥쳐서는 죽순을 훔쳤지만 대나무는 이루지 못했음이로다.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변화씨가 비록 한바탕 영화는 누렸으나 두 발꿈치 잘린 것을 어떻게 아리요? 요 말의 의지를 잘 알아야 돼요. 왜 죽순을 훔쳤지만 대나무는 이루지 못했다 했을까요? 요게 두 사람의 오가는 데서 이게 뜻이 의지가 들어있는 거라요. 그걸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일꾼은 위에는 같은 것이고 일꾼은 높아요. 이꾼은 조주라. 아래는 이 뜻을 밝힌 것이라. 이랬습니다. 이제 오늘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오늘 다 말씀을 917개에 대한 것을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말씀드리지 이제. 네.